안녕하세요. 루키의 이동환 기자입니다. 자, KBL이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팀당 9경기에서 11개 정도 지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목요급을에서는 10개 팀의 개막 초반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각 팀별로 이제 시즌 초반 경기들을 치르면서 발견한 약점들,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팀부터 역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삼성입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는 2승 8패로 휴식기 이전 일정을 마쳤는데, 개막 시작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연패가 좀 길어졌었는데 그래도 2연승을 했었고, 그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태에서 휴식기 이전 일정을 마쳤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 외국 선수 빅맨 코피 커번으로부터 파생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각 팀들이 삼성을 상대할 때마다 코번에게 더블팀을 가거나 혹은 코번을 상대로 존 디펜스 형태의 어떤 수비 대형을 활용하는 수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효과적으로 공략이 가능할지가 휴식기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삼성이 3점슛 성공률이 현재 리그 10위인데 24.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던지면 2개에서 3개 정도 들어간다는 거고 4개 중에서 1개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굉장히 낮은 성공률이죠. 이 부분은 삼성 슈터들의 어떤 능력치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 팀들이 이 삼성을 상대할 때 삼성 슈터들의 떨어지는 슈팅력을 고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더블팀을 가고 그러면서 3점을 많이 던지게 해서 3점 확률을 낮추는 수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삼성 슈터 본인들이 잘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삼성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코번을 중심으로 공격을 할 때 어떤 공격 대형 선수들의 위치 그리고 상대 로테이션 수비 방향에 따른 어떤 찬스가 나는 방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아마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관건은 불안한 세컨 유닛 타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2옵션 외국 선수 마커스 데릭슨의 부진이죠. 자, 데릭슨이 한동안 농구를 쉬다가 이번 시즌에 삼성 유니폼을 입고 다시 프로 레벨의 무대로 돌아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시즌 초반 퍼포먼스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시즌 개막 전까지만 해도 삼성은 자, 코번이 로우 포스트에서 어떤 위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가지고 코번의 스타일이 막힐 때는 마커스 데릭슨이 탑이나 어떤 프리드로 라인 부근에서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외곽슛을 좀 넣어주는 이런 형태의 어떤 완전히 다른 형태의 공격을 좀 가져가 주길 원했는데 데릭슨이 수비는 불안하고 공격도 슈팅 난조로 불안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원주 DB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승 8패 9위입니다. 컵대회 우승팀이었는데 시즌 초반 사실 가장 기대 이하인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 치나노 오누아쿠의 경기력입니다. 지금 오누아쿠의 야투율이 50.3%인데 KBL에서 뛴 시즌 중에 가장 낮습니다. 자, 오누아쿠가 림 근처에서 슛을 즐긴다는 점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자, 야투율이 50.3%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선수의 턴오버 지금 3.9개인데 역시 KBL에서 뛴 이래로 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자꾸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패스를 뿌리려고 하는데 그 패스들의 강도나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국내 선수들이 잡지 못하거나 예측을 못하고 턴오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KBL의 콜 기준이 굉장히 하드해지면서 오누아쿠가 골밑 공략 상황에서 상대의 어떤 강한 컨택트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변수는 바로 김종규의 공백입니다. 지금 김종규가 무릎 부상으로 이탈했는데 이 선수가 언제쯤 돌아올지 아직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시즌에 MVP급 활약을 펼쳤던 강상재는 재계약을 하면서 팀에 잔류를 했지만 시즌 초반에 활약이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현재 평균 9.7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격이든 수비든 우리가 알던 그 강상재와는 꽤 달라요. 다행히 휴식기 직전에 강상재가 꽤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강상재가 휴식기 이후에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팀은 LG입니다. 현재 3승 7패로 8위고요. 개막 3연승 이후에 7연패를 당하면서 휴식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 팀 연패가 유난히 길어진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바로 1옵션 외국 선수 아셈 마레이의 이탈입니다. 자, 이 선수 팔꿈치 인대 손상되면서 이탈을 했는데 지금 현재 12월 초에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자, LG가 지금 휴식기도 끼어 있고 마레이가 이제 그 부상 기간이 아주 길게 나오진 않으면서 대체 외국 선수를 구하지 않고 데릴 먼로로 버티고 있는데 몰로의 경기력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마레이가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그리고 예정대로 12월 초에는 정말 건강하게 뛸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마레이가 뛸 때 LG는 여러 가지 효과를 얻습니다. 일단 공격에서는 마레이에 대한 더블팀을 이용해서 국내 슈터들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마레이가 많은 공격 리바운드를 걷어내면서 세컨 찬스 득점도 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그리고 마레이가 사실 LG의 수비의 핵심이기도 하죠. 2대2 수비를 할 때 마레이가 페인트존 부근에서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LG의 수비를 철옹성으로 만들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마레이의 복귀는 LG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LG의 또 다른 이슈는 바로 이 영건 백코트 듀오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자, 이번 시즌 LG는 양준석이 평균 28분 30초, 유기상이 평균 32분 4초를 뛰고 있는데, 자, 이 선수들이 경기를 치를수록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두경민과 전성현이 건강하지 못하고 결장하거나 제 컨디션으로 뛰지 못하는 경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LG는 시즌 전부터 제기됐던 두경민, 전성현의 건강 이슈가 휴식기 이후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위는 안양 정관장입니다. 자, 10경기에서 4승 6패를 거뒀는데 시즌 전에 이 정관장에 대한 평가를 생각하면 그래도 굉장히 잘 성과를 낸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관장이 휴식기 이후에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변준영의 복귀입니다. 변준영이 11월 14일에 상무에서 전역을 했고요. 자, 대표팀에 소집된 뒤 11월 29일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자, 정관장은 시즌 초반에 이 하드콜로 인해서 상대 가드들의 압박이 강해진 상황에서 박지훈과 최성원이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변준영이 돌아오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변준영이 상무에서 온 시즌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사실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얼마나 좋을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투명합니다. 변준영 개인은 좀 몸을 빨리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변준영의 퍼포먼스가 올라온다면 정관장은 변준영, 박지훈, 최성원 가드 3명을 로테이션으로 돌리거나 혹은 종종 이 3명을 동시에 기용하는 다양한 라인업 구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정관장의 사실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외국 선수 듀오의 경기력입니다. 캐디 라렌과 마이클 영인데 이 두 선수의 합작 득점이 평균 21.4점밖에 안 됩니다. 자, 라렌 같은 경우는 그나마 폭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엔 좀 외곽에서 겉도는 모습 때문에 정관장 코칭 스태프에서도 고민이 많거든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마이클 영은 사실 시즌 초반 가장 경기력이 좋지 않은 외국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 선수가 이 KBL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을지 휴식기 이후에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위팀 부산 KCC입니다. 자, 4승 5패로 휴식기 이전 일정을 마쳤고요. 사실 이 팀은 디온테 버튼, 이 외국 선수 디온테 버튼이
휴식기 이전의 경기에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평균 15.0점에 3.5어시스트 기록했는데 턴오버가 2.3개였습니다. 자, 폭발력도 생각보다 떨어지고 수비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공격에서는 상대의 압박에 못 이겨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버튼인데, 자, 이 선수가 반등하려면 결국에는 국내 선수진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KCC가 개막 초반에 부상자가 정말 많았고, 자, 최준용, 송교창이 휴식기 이후에 드디어 돌아올 예정입니다. 자, 최준용 같은 경우는 장신 자원으로서 헬프 수비도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을 위한 보디가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송교창도 마찬가지죠. 버튼이 상대의 외국 선수 빅맨을 막거나 장신 자원을 막는 이런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최준용, 송교창이 버튼과 함께 뛰면 KCC의 속공도 정말 무서워질 것 같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KCC의 경이로운 트랜지션 공격도 부활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루키의 이동환 기자였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12팀부터 6위팀의 개막 초반 이슈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5위팀부터 1위팀의 개막 초반 이슈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